베팅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를 회복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반등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 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지금은 손절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주식 매수를 멈춰달라는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가 코스피 지수 한 1800에서 1900 정도 사이였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코스피 지수는 1600선을 깨고 내려왔고 정말 마음 아프게도 그 기간 동안 개인들이 4조 원 가까이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 이전에도 매일매일 수천억 원씩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에 매수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과 또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 중이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변에서 이번 하락에 무리하게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 좀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의 고민과 좌절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포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반등은 반드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곧 반등이 나올 3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외떠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풀이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로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좌우할 때 외떠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의 몸통 부분이 코스피 지수이고 꼬리 부분이 코스피 선물 지수인데 원래라면 몸통인 코스피 지수 따라서 꼬리인 코스피 선물 지수가 움직이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이 외떠독 현상은 선물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꼬리인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 몸통인 코스피 지수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이제 선물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일단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얼마나 큰 규모냐 하고 살펴보면은 자, 2012년 기사기는 한데 한국 파생시장이 부동의 1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작년에 세계 전체 거래량의 27%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규모였냐 하면은 한국의 파생상품 시장이 그 유명한 미국의 시카고 선물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유럽의 선물시장마저도 제치고 1위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는 이것만 봐도 알겠죠. 우리나라가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한 2~3% 정도 수익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적어도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은 나야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났구나 하고서 이제 만족을 하게 되고 또 이것도 시간 오래 걸리면 싫어하고 또 빨리빨리 하는 걸 이제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제재를 좀 가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큰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 3월 12일이 소위 내마녀의 날로 불리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이게 뭔지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만기라고 하니까는 3월까지의 선물 옵션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3월물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6월물이 새로 시작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일 이후에 선물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진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14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매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너무 초반이라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 포지션이 유지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6월 만기에는 상승을 예상하고 베팅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적인 반등 영역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차트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그다음에 미국의 WD 무료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의 차트입니다. 자, 이때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은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고 헤드앤숄더 패턴의 머리 부분인 4월 27일에 2231.47에서 저점인 9월 26일에 1644.11까지 하락하는데 기간은 5개월이 걸렸고 이때의 하락률은 마이너스 26.32%였습니다.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가 10월 28일로 고가가
1963.74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저점 대비 19.44%가 상승을 해주면서 한 달 만에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차트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 이때도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나서 하락을 시작을 했고, 헤드앤숄더 패턴의 머리 부분 고가가 2085.45로 11월 1일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점인 2008년 3월 17일의 저가인 1537.53까지 하락을 하는데, 기간은 4개월이 소요됐고 그 하락폭은 마이너스 26.27%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고점인 5월 19일에 1901.13까지 무려 23.65%가 상승을 했고, 이것은 2개월 만에 하락폭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회복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현재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하락 직전에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하락을 해줬고, 이때의 고점인 1월 20일날 2277.23에서 3월 18일날의 저점인 1591.12까지 하락을 하는데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됐고, 그 하락폭은 30.13%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위기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은 두 달 만에 하락폭이 30%를 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는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통계를 내서 본 것은 아니지만은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지난 2008년 8월달 7월달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때 증권사에서 바닥론을 이야기하고, 기사에서도 이제 들어갈 때가 됐나, 증시 바닥론이 고개를 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올 때가 대략 한 이 정도쯤 위치인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한 900선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 2008년 3월달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때는 증권사에서 약세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번 주 뉴욕 증시도 살얼음판이다, 증시 전망을 해보니 하락이 예상이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때를 차트에서 살펴보면은 대략 한 이 정도쯤 위치인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때가 추세가 바뀌는 지점일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사에서 팬데믹 대공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 시장 여건 치명적 손상, 바닥이 안 보인다 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등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폭락장이라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계속해서 빠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금융위기라고 해도 반등은 나오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곧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포에 휩쓸려서 손절할 시기가 아닙니다. 반등은 조만간에 반드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가격 이상에서 매도할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반등 이후에는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손실을 줄여서 나오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지 말고 보유 종목으로만 대응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만약에 신용이라던가 대출 혹은 미수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하셨거나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만 처리하고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3-4개월만 버틸 수 있으면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하락이나 반등이 하루 이틀이나 아니면 1-2주만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로와 믿음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변동성이 강한 장이 계속 나오겠지만 반등에 대한 믿음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셔서 꼭 손실을 최소화시키셔서 나오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